결혼한 지 이제 2년이 조금 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하고 잔잔한 신혼 같았지만 사실 제 마음 한구석엔 늘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 불안의 원인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 그러니까 시모였습니다. 저는 아직 30을 갓 넘긴 나이였고 남편과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알뜰살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성실했지만 수입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어요. 그저 회사원으로 월급을 받으며 꾸려가는 평범한 삶이었죠. 그런데 시모는 늘 아들을 앞세워 저를 압박하곤 했습니다. 특히 돈 문제만 나오면 제 친정까지 끌어들이려는 말과 행동이 많았어요. 너희 집은 딸 하나뿐이지 않니? 그럼 내 친정집이니 내 것도 마찬가지야. 팔아서 생활비 좀 대면 되지 않겠니?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결혼해서 분가한 제게 친정집을 팔아 남편 집안을 돕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니 말이죠. 저는 웃음으로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요구는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모는 틈만 나면 남편을 세워두고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힘들게 일하는데 네가 좀 더 도와야 하지 않겠니? 네, 친정집은 커다란 집이잖아. 팔고 조금 작은 데로 옮기면 되잖아. 그때마다 남편은 곤란한 표정을 지었지만 적극적으로 저를 지켜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 눈치를 보며 얼버무릴 뿐이었죠.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결혼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상황이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시모는 저와 단둘이 있을 때 목소리를 낮추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친정집을 팔지 않으면 내가 아들에게 다 말할 거야. 네가 숨기는 게 뭔지.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시모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확실히 협박의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집에 들어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혼자 감내해야 할까 밤마다 뒤척이며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남편 서류 사이에서 낯선 종이뭉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거기엔 시모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된 통장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저는 그 순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시모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요. 그날 밤 제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분명히 뭔가가 있습니다. 저를 협박하던 시모의 태도 그리고 이 낯선 차명계좌 사본 모든 퍼즐이 서서히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야만 한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 삶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눈을 감아도 차명계좌 사본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시모가 이런 걸 숨기고 있었을까? 그리고 그 사실을 남편은 알고 있는 걸까? 다음 날 저는 일부러 남편이 출근한 뒤 조용히 집안을 정리하다가 서류들을 더 뒤져보았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단서가 있지 않을까 싶었죠. 서랍 깊숙한 곳에서 저는 또 다른 통장, 사본과 몇 장의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안에는 꽤 큰 금액이 오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하다면서 도대체 이 돈은 어디서 나온 거지? 제 심장은 두근거렸습니다. 시모가 저더러 친정집을 팔아 생활비를 대라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녀는 이미 큰돈을 차명으로 숨겨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시모와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부엌에서 차를 마시며 저를 부르더군요. 생각 좀 해봤니?
내 친정집 말이야. 내 부모님도 네가 잘 사는 걸 원하실 거야. 그러니 집을 팔아서 도움을 주는 게 도리 아니겠니?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생활비가 부족하다 하셨죠? 그런데 어머니 혹시 이 통장 아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사본을 꺼내 보이자 시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듯 손을 떨더니 곧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네가 알 필요 없는 돈이야. 생활비가 부족하다 하셨는데 이미 이렇게 큰 돈을 숨기고 계셨군요. 그런데 왜 굳이 저보고 친정집을 팔라고 하셨을까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시모는 눈빛을 번뜩이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런 걸 어디서 본 거야? 그건 내 문제야. 너는 시댁 며느리로서 도리만 다 하면 돼. 친정집을 팔라는 말 그냥 들어.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의 억눌림, 모욕, 그리고 협박까지. 더 이상 이 상황을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모든 걸 털어놓으려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믿기 어려운 듯한 표정이었지만 제가 내민 통장 사본을 보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우리 엄마 통장이 맞아? 왜 이런 게 있는 거지? 남편의 눈빛엔 혼란과 분노가 동시에 스쳤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러나 시모의 방역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며칠 후 시모는 남편을 따로 불러내 저를 험담했습니다. 저 아이는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 친정집 하나도 못 내놓고 버티는 거 봐. 네가 그렇게 힘든데도 모른 척하는 거지. 남편은 갈등에 휘말렸습니다. 한쪽은 평생 의지해온 어머니, 한쪽은 이제 막 가정을 꾸린 아내. 저는 남편이 어떤 선택을 할지 몰라 불안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것. 그리고 그 진실이야말로 시모의 가면을 벗겨낼 유일한 무기라는 걸요. 그날 이후로 집안의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게 무거워졌습니다. 남편은 눈치만 보며 침묵했고 시모는 예전보다 더 노골적으로 저를 압박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도 가족 모임에서도 그녀의 말은 항상 제 친정을 향해 있었습니다. 내 친정집이 그렇게 크면 뭐하니? 관리도 힘들고 언젠가 팔아야 할 거야. 차라리 지금이 기회야.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다른 가족들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함부로 맞서면 남편까지 곤란해질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모가 제 친정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직접 말을 꺼냈습니다. 따님이 시댁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 아들이 힘든데요. 혹시 집을 정리해서 조금 도와주실 수는 없을까요? 그 전화를 받은 어머니는 당황해하시며 저에게 곧장 연락을 주셨습니다. 얘야, 무슨 일이니? 내 시어머니께서 집을 팔아 달라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저는 그 순간 너무도 큰 수치심에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이제는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친정까지 건드리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엄마가 정말 그렇게까지 했다고? 남편의 목소리엔 깊은 피로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어머니를 직접적으로 탓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내가 이야기해 볼게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더 커졌습니다.
며칠 뒤 시모는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갑자기 저를 지목하며 말했습니다. 이 며느리 말이야, 우리 집안이 힘든데도 도와주지 않아. 친정집을 팔면 다 해결될 텐데 고집만 피우고 있으니 원. 순간 주변의 시선이 제게 쏟아졌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저를 위로했지만 그 위로는 너무도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저를 지켜줄 사람은 결국 저 자신뿐이라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서류들을 꺼내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시모가 숨겨둔 차명계좌의 흔적을 더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그것을 잡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몇 장의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차명계좌로 흘러간 돈 일부가 의외로 낯선 회사 계좌로 입금된 기록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생활비를 숨긴 정도가 아니야. 뭔가 더 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희미한 불씨가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 대신 분노 그리고 확신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이제 결코 물러서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시모와 마주 앉았습니다. 시모는 이미 습관처럼 저를 압박하고 있었죠. 며느리 언제까지 버티려고 하니? 친정집 팔면 다 해결될 텐데 네가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야? 그 순간 제 속에서 참아왔던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 생활비가 부족하다면서 왜 차명계좌를 숨기셨습니까? 제 입에서 튀어나온 말에 시모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네가 그걸 어떻게? 시모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증거로 확보한 사본을 꺼내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은 숨을 삼키며 그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왜 이런 계좌가 있는 거야? 그제서야 시모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쓰며 둘러댔습니다. 그건 네 아버지가 남겨둔 돈이야. 내가 잠시 관리하는 것뿐이야.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시모의 태도 그리고 차명계좌의 흐름과 영수증까지 그 모든 게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는 걸 확신하게 만들었죠. 그날 밤 남편은 술에 취한 듯 무겁게 말했습니다. 나는 엄마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내 말이 맞아.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그 한마디에 저는 오히려 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남편의 갈등은 곧 저의 고통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렇다고 눈 감고 지나가기엔 너무 큰 문제였습니다. 며칠 후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시모는 친척 모임에서 다시 저를 공개적으로 몰아세웠습니다. 며느리가 도와주지 않아서 우리 아들이 고생이 많다. 친정집 팔아서 도와주면 될 것을. 순간 친척들의 시선이 다시 저에게 몰렸습니다. 저는 더는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 말씀은 부당합니다. 이미 어머니께서는 차명계좌로 큰 돈을 숨겨두셨잖아요. 그런데 왜 저더러 친정집을 팔라고 하시는 겁니까? 순간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주변은 술렁였고 시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녀는 부인했지만 제가 내민 영수증과 계좌 기록 앞에서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시모는 노골적으로 저를 적대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집안의 적이라도 된 것처럼 차갑게 대했습니다. 남편은 중간에서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제발 조금만 참아줘.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그 말에 저는 씁쓸한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남편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직접 나서야 하는 싸움이었죠.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가자. 진실을 밝히고 더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겠다. 그리고 제 결심은 곧 상상도 못한 사건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시모와의 갈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거칠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노골적으로 저를 적대시했죠. 아침마다 집에 들러서는 한숨부터 쉬며 저를 노려보곤 했습니다. 며느리, 네가 그깟 계좌 몇 장 본 걸로 날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니? 내가 얼마나 이 집을 지켜왔는데. 그 목소리엔 위협과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건 단순한 계좌가 아닙니다. 불법으로 돈을 숨기신 거잖아요. 그 순간 시모의 얼굴이 굳었지만 곧 입꼬리를 비틀며 웃었습니다. 네가 뭘 한다고. 네 친정집부터 정리해라. 그래야 우리 아들이 산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협박이었습니다. 마치 제 친정집을 팔지 않으면 가정 자체가 무너질 것처럼 몰아붙였죠.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그날 있었던 대화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무겁게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엄마가 왜 이렇게까지? 난 정말 이해가 안 돼. 그러나 문제는 단순히 이해의 영역을 넘어선 지 오래였습니다. 시모의 압박은 친정 부모님께까지 이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어느 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해야, 우리 집 팔아야 하니? 네가 그렇게 힘들면 우리가 도와줄 수도 있지 않니? 저는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절대 그런 일 없어야 해요. 그건 제 몫도 아니고 우리 집안이 지켜온 삶이에요. 제가 지킬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계좌 사본, 영수증, 그리고 시모의 발언들을 날짜별로 기록하기 시작했죠. 마치 제가 수사관이라도 된 듯 하나하나 맞춰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차명 계좌에서 흘러간 돈 일부가 특정인의 이름으로 들어간 흔적. 그 인물은 다름 아닌 시모의 오랜 지인, 도박으로 악명이 자자한 사람이었습니다. 순간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생활비가 부족하다 했던 거구나. 전부 도박으로 탕진하고 있었던 거야. 분노와 허탈함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다음 날 저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박? 엄마가? 설마. 그는 머리를 감싸주었고 저는 그의 손을 붙잡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숨길 수 없는 문제예요. 더 이상 우리 둘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때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시모가 아무리 협박해도 결국 그녀가 숨긴 진실은 곧 스스로를 파괴하게 될 거라는 걸요. 그리고 저는 마음 깊숙이 준비했습니다. 다가올 폭풍을 맞이할 각오를. 며칠 뒤 시모는 또다시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날따라 그녀의 눈빛은 더욱 매서웠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니? 내 친정집 팔아서 생활비 좀 대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 저는 한숨을 내쉬며 맞섰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 친정의 문제예요. 그리고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선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제 앞에 서더니 손가락을 제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네가 뭘 믿고 버티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가진 걸 전부 폭로하면 내 남편도 끝장이야. 그 위협적인 말에 잠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건 협박입니다. 저는 이미 어머니의 참명 계좌와 거래 내역을 확인했어요. 제 말이 끝나자 시모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순간적인 정적 속에서 남편이 거실로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그게 사실이야? 계좌? 도박이랑 관련된 거 맞아? 시모는 더듬거리며 부인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 아니야. 그건 그냥 잠깐 맡아둔 돈일 뿐이야. 하지만 남편은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참명계좌, 영수증, 그리고 수상한 거래처. 모든 정황은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긴 침묵 끝에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린 이제 방법을 찾아야 해. 이대로 두면 우리만 무너져.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가족 간의 다툼이 아니라 범죄와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며칠 후 시모는 친척들을 불러 모아 또다시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이 며느리 때문에 내가 사람 구실을 못한다. 친정집 팔아 도와달라는 말이 뭐가 그리 잘못됐다고 버티는지 모르겠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준비해둔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그 말씀은 거짓입니다. 이미 어머니는 차명계좌로 수천만 원을 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전부 도박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순간 친척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시모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히 말했습니다. 엄마, 더 이상은 못 참아. 이건 우리 가정을 위한 게 아니라 엄마 욕심을 위한 거였잖아. 그날 밤 시모는 결국 저희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인 얼굴로 문을 세게 닫으며 나가는 모습은 이제까지의 그녀와는 달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시모가 집을 나간 뒤 집안은 잠시 고요해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 전에 고요였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에게 낯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편은 통화를 끝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가 은행에서 문제를 일으켰대. 차명계좌 건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것 같아. 저는 놀라움과 동시에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시작됐구나. 감춰진 진실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려 하고 있어. 하지만 시모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저를 헐뜯었습니다. 며느리가 없는 소문을 퍼뜨려서 내가 이런 꼴이 됐다. 나를 모함하려고 꾸민 짓이다. 저는 분노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때로는 직접 싸우는 것보다 증거가 대신 말을 하게 두는 것이 더 강력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날 밤 저는 참명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다시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 속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매달 일정한 날에 큰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고 그 돈이 흘러간 곳은 모두 한 곳이었습니다. 남편도 알고 있던 시모의 오랜 친구 이름이었습니다. 이건 명백해. 생활비가 아니라 도박빚을 갚고 있었던 거야.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남편은 고개를 떨구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머릿속에 스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가족 모임에서 시모가 잠시 전화를 받던 순간 그녀의 얼굴에 스쳤던 불안한 표정. 그때 들려왔던 짧은 대화 한 토막.
이번 달은 조금 늦어질 거야. 며느리 때문에 일이 꼬였어. 그 말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되었습니다. 저는 서류와 함께 그 기억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언젠가 이 모든 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은행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 남편에게 직접 말을 건넸습니다. 고객님, 어머니 계좌와 관련해 조사가 필요합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남편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니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어. 우리도 협조해야 해.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한참 동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감정이 뒤엉켜 있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시모가 감춰온 모든 비밀이 곧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곧 저를 옥죄던 굴레를 끊어낼 열쇠가 될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며칠 후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 앞에서 경찰차가 멈춰 서더니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전해진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시모가 찬명계좌 문제로 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창백해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경찰서에 끌려갔대. 조사받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물 한 잔을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잘 된 걸지도 몰라요. 모든 게 드러나야만 끝이 나니까요. 남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며 흐느꼈습니다. 내가 엄마를 막았어야 했는데 그냥 눈 감아준 게 결국 이렇게 된 거야. 저는 남편의 어깨를 붙잡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선택한 길이었고 그 대가를 치를 뿐이에요. 며칠 뒤 경찰 조사 결과 일부가 공개되었습니다. 차명계좌에서 오간 돈 대부분이 불법 도박 자금과 연결돼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거래 내역 속엔 시모에 잡힐 서명까지 확인되었습니다. 그 소식은 순식간에 친척들 사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동안 시모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저를 나무라던 사람들조차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시모를 피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세상에, 며느리가 맞았네. 우리가 헛소문만 믿었던 거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속 깊은 울분이 조금씩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억울했는지, 얼마나 모욕을 당했는지, 이제야 조금이나마 세상이 제 편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여전히 적반하장이었습니다. 그녀는 경찰 조사에서조차 제 이름을 꺼냈습니다. 다 며느리 때문이다. 그 계좌도 내가 관리한 게 아니다. 며느리가 날 모함하려고 한 짓이다. 경찰은 차갑게 대응했습니다. 계좌주 명의가 다 나와 있습니다. 증거도 이미 확보됐습니다. 그 순간 시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도망칠 곳이 더 이상 없다는 걸 스스로도 느낀 듯 했습니다. 남편은 경찰서 앞에서 무너져 내리듯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삶을 되찾는 진짜 시작.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창문을 열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정의는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게 바로 지금이다. 시모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은 금세 동네와 친척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시모가 큰소리치며 저를 흉보았을 텐데
이제는 반대로 사람들이 그녀를 피해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몬은 여전히 자신을 합리화하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조사에서조차 고개를 빳빳이 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단지 우리 아들을 위해 돈을 관리했을 뿐이다. 며느리가 없는 소문을 퍼뜨려서 일이 이렇게 커진 거다. 그 말에 경찰관이 냉정히 대꾸했습니다. 계좌주 명의와 서명 그리고 입출금 내역이 모두 어머니께 연결돼 있습니다. 변명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시모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곧 다시 고개를 돌리며 눈을 흘겼습니다. 그녀의 오만한 태도는 오히려 제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끝까지 부인해봐라. 진실은 이미 드러났으니까. 남편은 그날 이후 말수가 줄었습니다. 매일 술에 의지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내가 엄마를 막았어야 했는데 결국 이렇게 돼버렸어. 저는 그런 남편의 등을 조용히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선택한 길이었고 우리가 이제 바로잡아야 할 일일 뿐이에요. 며칠 뒤 경찰은 시모의 불법 도박 연루 사실과 차명계좌 자금 흐름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언론에까지 기사가 나가자 시모는 더 이상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그녀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저를 몰아붙이던 몇몇 친척들조차 연락을 끊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무거운 돌덩이를 내려놓는 듯한 기분이었죠. 그동안 제게 쏟아졌던 억울한 시선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모는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억울하다. 다 내 며느리가 퍼뜨린 소문 때문이다. 제발 엄마를 구해다오. 남편은 전화를 끊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제게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이게 다 엄마 잘못 맞지?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증거가 다 있잖아요. 어머니가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그 순간 남편의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현실을 받아들이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진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에요. 그날 밤 창밖에 내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저는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끝까지 가야 한다. 두려워하지 말자. 진실은 반드시 우리 편일 테니까. 경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시모의 민낯은 차례차례 드러났습니다. 그녀가 숨겨둔 차명 계좌는 한두 개가 아니었고 돈의 흐름은 모두 불법 도박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몇몇 거래 내역에는 심지어 사채업자의 이름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친정집을 팔라던 것도 생활비 때문이 아니라 도박 때문에 돈이 필요했던 거구나. 그 모든 퍼즐이 명확히 맞춰졌습니다. 남편은 침묵 속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가 도박까지 했다니. 난 정말 믿을 수가 없어.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해요. 더 이상 피할 수 없어요. 며칠 뒤 경찰은 정식으로 시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억울하다고 우겼습니다. 나는 단지 돈을 맡아둔 것뿐이야. 며느리가 없는 소문을 만들어 퍼뜨려서 이렇게 된 거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차명계좌의 실소유주가 시모임을 입증할 증거를 모두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친척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몰아쓰던 목소리는 사라지고 오히려 저를 동정하는 눈빛이 늘었습니다. 우리가 괜한 의심을 했구나.
네가 그동안 얼마나 억울했을지 이제야 알겠다. 그 말에 저는 속으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혼자 싸워왔던 억울함이 조금은 풀리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시모는 끝내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오며 기자들에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다 며느리 때문이다. 내가 며느리만 아니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다. 그 모습은 안쓰럽기보다 처참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그 광경을 보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저러는구나. 그의 어깨는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고 저는 그의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는 우리만 잘 살아가면 돼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치 오래된 짐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긴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모가 이렇게 쉽게 물러날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시모는 집 앞까지 찾아와 소리쳤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망했다. 네가 다 책임져야 해. 그녀의 목소리는 히스테리로 가득했고 이웃들이 창문을 열고 내다볼 정도로 요란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책임은 본인이 지셔야 할 몫입니다. 순간 시모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말문이 막힌 듯 서 있다가 이내 울분을 토해내듯 욕설을 퍼붓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몰락은 돌이킬 수 없을 거라는 걸요. 시모가 집 앞에서 난동을 부린 사건은 이웃들에게까지 금세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대놓고 저를 나무라던 모습만 보던 이웃들은 이번 일로 시모의 민낯을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은 시모에게 정식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차명 계좌를 통해 은닉한 자금, 불법 도박 연루, 허위 진술까지 모든 것이 드러나면서 더는 피할 길이 없었던 겁니다. 남편은 경찰서에서 서류를 받아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난 정말 상상도 못했어. 그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만든 결과예요. 우리가 책임질 부분은 아니에요. 그 순간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묘한 해방감이 일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려 왔던 분노와 억울함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 같았죠. 특히 친척들의 태도가 달라진 것이 그 증거였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괜히 널 오해했구나. 네가 그렇게 억울했을 줄 몰랐다. 이제는 모두가 제 편에 서서 말을 해주었습니다. 얼마나 듣고 싶었던 말이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모는 끝까지 저를 원망했습니다. 구속되기 전 마지막 면회 자리에서 그녀는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다. 네가 조금만 양보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야. 저는 흔들리지 않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양보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의 문제예요. 책임은 본인이 지셔야 합니다. 그녀의 눈빛은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마침내 진실이 승리했다는 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 네가 아니었다면 난 아직도 엄마 말만 믿고 있었을 거야. 저는 눈물이 맺히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둘 다 힘들었지만 이제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마치 어두운 터널을 지나 밝은 빛을 마주한 것처럼
가슴 한켠이 후련했습니다. 시모가 구속된 뒤 우리 집은 처음으로 조용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매일같이 들려오던 잔소리와 압박이 사라지자 집 안공기는 전혀 다른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씁쓸한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며칠 동안 무거운 표정으로 지냈습니다. 엄마가 저렇게 된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와 동시에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 게 잘못은 아니에요. 오히려 올바른 길을 선택한 거예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어머니를 향한 애틋함을 완전히 끊어내기는 쉽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표정은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술로 마음을 달래지 않았고 대신 퇴근 후 저와 함께 저녁을 준비하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부부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 말에 저는 울컥했지만 따뜻한 웃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우리 둘만의 삶을 지켜가요. 친정 부모님도 한동안 마음고생을 하셨습니다. 시모가 직접 전화를 걸어 집을 팔라 요구했을 때 얼마나 당황하셨는지 저는 뒤늦게서야 그 깊은 상처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끝까지 버텨줘서 고맙다. 우리 집을 지켜줘서 정말 고마워.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시모의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서 동네 사람들에게도 교훈처럼 회자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체면을 중시하고 며느리를 몰아붙이던 사람이 결국 자신의 탐욕 때문에 무너진 이야기.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집 귀한 딸을 그렇게 몰아붙이더니 결국 업보를 받은 거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세상은 언젠가 진실편에 선다는 것을. 우리 부부의 삶은 서서히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남편은 승진 기회를 얻었고 저는 작은 취미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깊어졌습니다. 폭풍 같은 시련을 지나며 서로를 잃지 않았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밤마다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끝까지 내 옆에 있어줘서. 너 아니었으면 난 무너졌을 거야.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이제는 행복만 만들자. 그 순간 저는 진심으로 느꼈습니다. 아무리 큰 고난도 결국은 지나간다는 것. 그리고 끝내 남는 것은 진실과 사랑뿐이라는 것을요. 시모의 구속 소식이 언론에 보도된 뒤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서 수많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제 얘기를 믿지 않던 이웃들조차 이제는 제게 사과하듯 말을 건넸습니다. 우리가 괜히 의심했어.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겠다. 그 말들을 들으며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억울했던 지난 시간들이 떠올라 눈물이 맺혔지만 이제는 더 이상 변명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저를 위로했습니다. 남편도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니의 말과 제 말 사이에서 갈등하며 우물쭈물하던 그가 이제는 제 편에 서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널 지킬 거야. 다시는 네가 혼자 울게 두지 않겠다. 그의 그 말은 제게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욕심은 때때로 칼날이 되어 다가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칼날 앞에서 침묵만 한다면 결국 상처 입는 건 나 자신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시모가 아무리 부정하고
아무리 저를 몰아세워도 결국 증거와 사실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제 이야기를 들으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네가 우리 집을 지켜줘서 고맙다. 하지만 무엇보다 네 삶을 지켜낸 게 더 자랑스럽다. 그 말씀은 제게 또 하나의 위로이자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 진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지켜주는 게 아닐까? 시모가 했던 행동은 결코 가족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사건을 통해 저는 진짜 가족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은 한층 더 단단해졌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저는 침묵하지 않을 겁니다. 진실을 말하고 제 삶을 지켜낼 겁니다. 시모의 구속 이후 우리 부부의 삶은 조금씩 안정과 평화를 되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는 여전히 씻기지 않는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자꾸 물었습니다. 정말 나는 잘한 걸까? 혹시 너무 가혹하지는 않았을까? 그때마다 남편은 제 곁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둘 다 망가졌을 거야. 엄마가 했던 건 용서할 수 없는 짓이었어.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가 드디어 현실을 받아들이고 저와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친척들도 하나둘씩 우리 부부를 찾아와 위로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내 말을 안 믿어서 미안하다. 너무 큰 고생을 했지.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야. 그 말들이 고맙긴 했지만 마음 한편엔 허탈함이 남았습니다. 정작 제가 가장 힘들 때는 아무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중요한 건 저와 남편이 서로의 편이 되어 끝까지 버텨냈다는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감춰진 욕심과 탐욕은 언제든 독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를 파괴하는 길이라는 것. 무엇보다도 진실은 아무리 늦게 드러나더라도 결국 빛을 발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녁마다 제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만의 시간을 만들자. 엄마 그림자에서 벗어나서 진짜 삶을 살자. 그 말에 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우리 둘만의 길을 걸어가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 일을 끝으로 다시는 누군가의 욕심 때문에 제 소중한 삶이 흔들리게 두지 않겠다고. 시모의 구속 소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친척들조차 조용히 입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번 사건이 남긴 흔적이 오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밤에 누워 있으면 불현듯 떠오르곤 했습니다. 처음 시모가 제게 친정집을 팔라며 말하던 날의 싸늘한 눈빛, 그리고 협박처럼 속삭이던 그 목소리. 그때의 두려움과 모욕감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떠오르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경찰서 앞에서 무너져 내리던 시모의 얼굴, 그리고 제 손을 잡고 이제는 내가 널 지킬 거야 라고 말해주던 남편의 목소리. 그 장면들이 제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삶을 지켜낸 주인공이었고 제 가족을 지켜낸 사람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늘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이번 일은 힘들었지만 결국 네가 옳았어.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모두 무너졌을 거야. 그 말에 저는 울컥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도 결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선을 넘어섰을 때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무엇보다도 억울함에 침묵하지 말고 끝까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라디오 앞에 앉아 있는 듯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전하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부디 스스로를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타인의 욕심에 휘둘리며 소중한 삶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정의는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처받을지라도 결국 빛은 진실의 편에 선다는 것을요. 여러분이라면 저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잠시 침묵을 두고 저는 따뜻하게 덧붙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